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트로이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하며 올해 들어 13번째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지난해 초 2,000달러 선에서 1년 만에 30% 올랐고 올해 들어선 3,000달러대로 15% 상승했습니다. 금값 상승의 촉발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도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전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산 주류에 200%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의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13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원유 공급이 수요를 하루 평균 60만 배럴가량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고 올해 석유 수요 증가폭은 지난달 전망치보다 7만 배럴 하향 조정했는데요. 원인으로는 거시경제 여건 악화와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긴장 고조가 수요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유가 하락은 오펙 플러스 회원국의 생산량 증가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제재를 앞두고 증산을 시작한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주요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 회원국은 2월 한 달간 하루 35만 4천 배럴씩 증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로 오펙 플러스는 내달부터 증산 계획을 점진적으로 이행할 방침입니다. 미국 경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초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달러화가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거시경제팀은 현지 시간 13일 고객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4월 2일을 앞두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성장 둔화, 해외 자산가치 상승 등의 위험 요인이 나타나 달러화 하락을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몇 주 동안 독일의 재정 확대 전망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차원의 광범위한 계획으로 인해 유럽 지역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면서 글로벌 자금이 유럽 주식 쪽으로 갈 수 있어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독일 경기 부양책으로 꼽히는 5천억 유로의 국방 인프라 특별기금 설치가 구부 능선을 넘으며 독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과 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은 그간 부채 제한 완화를 통해 5천억 유로 규모의 기금 설치를 추진해왔지만 통과에 열세를 쥔 녹색당이 논의 과정 내내 특별기금의 상당 부분을 기후보호에 활용해야 한다며 실랑이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도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트럼프가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에 더 강한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요즘 매매하시기 힘드시죠?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뭐 코인이든 그 할 거 없이 투자 자산들이 전부 힘듭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경제 지표는 경제 지표대로 거기 움직이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트럼프 형님이죠. 트럼프 형님 한마디 한마디에 아주
그 초미의 뭐 그 감각적인 막 그런 걸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을 오늘 한 자리에 더 다 분석을 해드리고 향후 전망까지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찝어드렸던 미국 부채와 그 금리 현황 요즘 이번 주에 많이 나왔죠? 확실히 제가 좀 발이 빠릅니다. 그 채널 고정하시고 이번 주에 나온 경제 지표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이 이슈들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길을 제시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저희 방송 채널 고정하시고 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 허생 마스터님이신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 너튜브로도 실시간 라이브 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으로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무료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회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셧다운 우려가 줄어들면서 어제 하락분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나스닥 선물인데요.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면서 10시 51분경에는 19,62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11시에 미시간대가 집계한 소비자 심리지수와 인플레 기대치가 발표되었는데 소비자 심리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11시경에는 19,436포인트까지 단숨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현재는 1.55% 정도 상승한 19,55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선물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CPI와 PPI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잘 나왔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이번 주에 나온 지표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렸죠. 네, 그럴 것 같았는데 그랬습니다. 그게 참 네. 웃기죠? 네, 그럴 것 같았는데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건 우리가 기대라는 걸 하는 게 있는데 기대라는 거를 다 저버리고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 증시가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신기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좀 괴롭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각자 입장의 차이겠죠? 이번 주 그 정책 나온 것들, 정책이란데 그 지표 나온 것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7조 달러 만기 그 바이든 정부 때 돈을 찍어냈던 거죠. 국채 만기. 이게 이제 올해 안에 짧으면 6개월 안에 길면 올해 안에 그거를 롤오버라고 그러죠. 바꿔야 됩니다. 단기를 장기로 바꾸든 단기를 단기로 바꾸든 이 7조 달러라는 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가 금리를 낮춰야지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국채의 장점은 분기든 반기든 연 단위든 이자를 주고 국채에 찍혀 있는 이자를 주고 원금을 준다는 거죠. 네, 거기 찍혀 있는 원금을 준다는 건데 단기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악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증시에 그렇게 호의적인 것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 결과 그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들 아마 이번 주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처음 들으셨다면 이번 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점이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꺾였거든요. CPI가 올라가다 이렇게 꺾였습니다. 네, 그리고 코어 CPI도 꺾였죠. 이제 2%대를 밑으로 다시 돌아오는구나 라고 지금 보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환호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나오자마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를 해가지고 무마가 됐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쉘터라고 하죠. 주거비 상승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주거비 상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상승률이죠. 상승률이 줄어드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비 자체는 올라갑니다. 매년 물가가 올라가듯이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주거비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렇게 물가 상승률이 크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4%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주거비 상승률이 4%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CPI든 PC든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은 이 CPI뿐만 아니라 PC도 보셔야 되는 거죠. 개인 소비 지출 이건 지난달 겁니다. 월 말에 나오는 거니까 PC도 마찬가지로 이미 2%대 진입을 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끈적끈적해져 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주거비 상승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PC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기다리는 금리 인하가 예상 밖에 빨리 올 수도 있고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더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다 보면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이게 1, 4분기 잠정치가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애틀란타 페드에서 마이너스 2.4%를 발표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네, 지금 뭐 플러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2.4%. 이게 관세 때문이지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 또 뉴욕 연은에서는 또 이렇게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GDP 나라에서 발표한 거 마이너스 2.4% 시장이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뭐 어지간한 건 충격이 이제 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증시가 좀 한동안 발목이 잡혀 있었죠. 그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처음에 11월 7일 작년 11월 달에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갈 걸 봤었는데요. 12월 달에는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1월 달에는 이렇게 내려갈 걸 봤습니다. 근데 점점 기회가 완만해지죠. 완만해지고 근데 이번에 1월 달에 다시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이렇게 보기 시작했고 이제 얼마 전에 조사가 된 건 이렇게 3월 달에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울기가 좀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그렇게 좀 호락호락하지 않고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 기대치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증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시면 분명히 반등을 넘어서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얘기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공식적인 조정 구간에서 이제 하락세를 살짝 넘어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죽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적인 영향으로 지금 증시가 이제 꺾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만약 외부적인 여건만 개선된다 그러면 금세 여러분들이 눈 깜짝할 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 이상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도 그랬고 얼마 전에도 그랬었죠. 작년 8월 5일이었나요? 그때 엔캐리 때문에 난리 났었죠. 글로벌이. 그때도 그냥 바로 내리찍고 그냥 V자로 반등하듯이 반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오랜 기간 동안 뭐라고 꺾여져 있었지만 그게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서 아니면 소비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꺾인 게 아니라 관세라는 이슈 하나 때문에 꺾인 거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만회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체감하시기에 참 버거울 정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미국의 그 모든 성장률 특히 민간 기업 부분의 성장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만 아직 유지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떨어진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만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뭐 침체다 어쩌다 하락세다 이제 폭락한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그게 지금 외부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좀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도 뭐라고 어떻게든 조치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지금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트럼프 카드는 다 나왔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 나왔네. 예전에는 뻥카로 그러죠. 큰 소리 한번 치고 다른 말 하면서 막 그거를 수습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 시행을 하잖아요. 하루든 이틀은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습을 하죠. 네, 좀 바뀌었지만 이제 모든 게 다 나왔네. 시장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액션에 속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다음 타겟으로 유럽을 정했는데 그죠? 그 캐나다, 미국, 다음에 중국, 다음에 미국이죠. 아니 유럽이죠. 근데 유럽도 만만치 않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항이. 그렇다 그러면 트럼프도 나 혼자 독불장군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좀 적정선에서 모두가 더 해피하게 또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아직 튼튼하고, 네, 그리고 지표들은 지금 다 경기 침체 둔화가 아니라 안정되면서 뭐라 그럴까, 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베이스를 깔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예, 3월 달은 뭐 당연히 동결로 예, 처리가 되겠지만 이후에 예, 나오는 FOMC에서는 좀 얘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을. 그래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예, 금리 전망은 지금 예, 점점 예, 가파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우리가 어차피 이거 뭐 1년 동안 들고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월물도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S&P 같은 경우. 예, 그렇다 그러면 당장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차트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쓰시면서 예,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지금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가 면 어떡하지? 예, 그래서 매수 안 잡으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나오시는 서민의 TV 나오시는 마스터분들이 충분히 분석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차트 보시면서 수익 내실 궁리만 하시면 될 것 같다. 예, 잘 모르시겠으면 하단 참고하셔서 예, 무료 공개 방송 월요일날 있습니다. 오전 저녁에 있으니까 오시면 이 글로벌 20뿐만 아니라 예, 같이 매매하는 차트 보는 방법, 예, 수익 내는 방법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조정장을 잘 견디면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또 들어오고, 아직까지 견고한 미국 시장의 이익 성장률로 인해서 다시금 미국 시장 회복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이 부분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이 보시기에 금리 인하 5월과 6월 언제 처음으로 시작될 거라고 보시나요? 의견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직 저도 뭐 제가 무슨 특급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네. 경제학자도 아니어서 그때그때 좀 다르지 않을까? 예, 보고 음. 있지만 저는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 5월이나 6월 중에 처음 금리 인하가 또 2025년 단행되지 않을까를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진짜 강한 미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속고 계시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는데 파월한테 뭐라고 하면 솔직히 무식하다는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일기 때도 무식하다 그랬거든요. 파월한테 대놓고 예, 우리의 적은 뭐 딴 사람도 아니고 파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월이 금리 안 내린다고. 그거 가지고 언론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무식하다고. 그리고 그 미국인으로서 창피하다고 그런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파월한테 금리를 내리라고 강요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 국채 금리를 내리기 위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래서 세수를 또 그러니까 감싸려고 그러면 세수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세수를 늘려야지 이자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비보다 이자 내는 돈이 더 많이 나갑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계속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파월이 좀 도와줘야 되겠죠? 네, 눈치 없는 파월은 그런 거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나는 네, 노벨상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 금리 인하고 뭐 나발이고 난 모르겠고 난 내 길 갈란다. 마이웨이 갈란다. 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파월이 좀 움직여지면 증시가 좀 반응이 있을 텐데, 파월은 나는 파월이야. 예, 그러고 있어서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5월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를 보고 있는데,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수집한 데이터로는 5월 정도면 첫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든지 경기를 좀 뭐랄까 좀 꺾어가지고 살짝 꺾어가지고 이 금리나 기조를,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내려가면서 금리나 기조를 만들든, 아니면 트럼프가 이제 뭐 눈치껏 파월한테 야 금리 좀 내려라는 사인을 간접적으로 주고 있는데, 파월이 아이씨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그냥 모양새를 갖든, 아니면 파월이 자신 있게 이제 내려야 되겠어요라고 말을 하든, 세 가지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거 그겁니다. 이렇게 가면 적어도 한 분기 정도, 아직은 트럼프 효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월 20일 날 취임을 해서 관세 전쟁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꽤 된 줄 아는데 관세 전쟁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집계가 되려 그러면 적어도 3월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1, 4분기, 1분기 결과가 나와요. 1분기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는 바이든 책임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1분기부터 책임은 트럼프죠. 1분기 성적표가 안 좋다면 당연히 트럼프 정부에서도 정책을 수정하겠죠. 그게 이제 4월 달에 나오는 거니까,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적어도 5월 정도, 빠른 5월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경제가 1분기에 어떤 성적표를 받아드는지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3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회의에서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또 나스닥 선물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적극 매도 사인인데요. 현재 RSI와 스토캐스틱 RSI,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총 9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수 사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세를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매수 잡고서 하루 종일 버티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시면 지금 19,200선에서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19,200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19,200이 뭔데 저러지? 라고 보신다 그러면 차트를 쫙 쪼아서 보시면 여기 라인에 뭐가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라인에 보시면 뭐가 맞고 계속 떨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19,200입니다. 19,2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200이 뭐 괜히 태어난 게 아니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걸렸던 자리가 19,200이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걸려서 그 못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19,200선만 지켜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방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도록 하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19,200선이 지금 한참 밑에 있습니다. 이 19,200선이 여기죠? 거의 184.25 여기가 저점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올라온 매도를 때려야 되지만 일단은 좀 지지 라인부터 좀 찾아보죠. 일단은 일목균형표는 올라오면 때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위쪽으로 19,200선을 지켜주는 상황에서는 위로 가지 않을까. 첫 번째 지금 지지 저항대가 이 자리죠. 우리 지지 저항 라인으로 볼게요. 440 그리고 이 자리죠. 네, 그리고 400 그리고 좀 더 본다 그러면 일단 400 정도까지 보이네요. 400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다 그러면 440 그리고 400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고 445가 되겠네요. 450 정도. 450 정도 되겠습니다. 450 19450 그리고 19,400 이 두 자리 매수를 좀 바라보시고요. 이건 지지저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 지금 바로 올라온다 그러면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번 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가 530입니다. 530 19,530에서 매도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리죠. 이게 우리가 시작할 때 좀 빨리 시작했으면 이 자리 매도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올라온다 그러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595 정도 매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530, 595에서 매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만 매수와 매도 타점을 다 주셨습니다. 매수 같은 경우에는 19,450이나 19,400포인트 얘기를 해주셨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19,530이나 19,595포인트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다만 현재 봤을 때 이 타점인 것이고 또 기술적인 분석이 차트가 바뀌기 때문에 타점도 또 바뀔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스스로 타점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기르셔야 하는데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서 그 기술들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허생 마스터님이 또 나오신 만큼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도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스터님,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 네. 네, 증시와 커플링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추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암호화폐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슈죠. 이슈인데 네. 이게 공통되게 유동성을 줄이거나 아니면 위협하는 그런 이슈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둘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둘이 친한 건 아니죠. 친한 건 아닌데 이슈가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을 움직이는 이슈.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미국의 증시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중요하지만 지금 누가 겁나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겠습니까? 네, 이거 한마디만 하면 쭉쭉 떨어지니까. 네, 마찬가지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는 둘째치고 뭐 한마디 할 때마다 막 휘청이니까 더 타격이 큰 거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전이 아닌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주 그 정도까지만 해도 어 아무리 호재가 나오든 악재가 나오든 그냥 푹푹 쓰러졌거든요. 악재는 악재대로 나쁘게 보고 호재는 그래도 안 좋을 거야라고 해서 또 안 좋게 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호재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악재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CPI에 이렇게까지 또 뭐 반응할지는 몰랐죠. 네,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좀 크게 반응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매도 맞으면 맷집이 생기듯이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도 이제 맷집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처음에는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말 한마디 하면 밑으로 우리 같이 매매하다 보면 장난 아니었어요. 갑자기 뭐가 훅 떨어지면 신기했어요. 저는 뭐 신기하지 않지만 일기 때도 봤으니까. 다른 분들은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제 좀 시장이 어느 정도 맷집이 생겨가는 과정이지 않나. 그래서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맷집이 생겨가는 과정이 아닌가. 잠깐 차트 좀 볼게요. 네. 지금 1시간 분봉 차트로 잠깐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봉 차트로 보게 되면 요렇게 해서 기나긴 추세선이 하락 추세선이죠. 하락 추세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방금 전에 뚫었습니다. 1시간 봉상에서.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 그러면 이 자리가 대충 82,000 한 200 정도가 되는데요.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위로는 지금 또 여기 84,000 라인에 걸려 있죠. 84,000 부근. 여기에서 좀 막혀 있습니다. 또 이제 가로지 지향선 뚫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나마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이제 이 둘이 좀 분리가 될 겁니다. 분리가 되는 건 각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성격이 다르기 때문. 지금은 같이 코인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위험 자산군들이 같이 다니고 있어요. 같이.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계속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코인이 올라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코인 쪽으로 상승 모멘텀이 들어갈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이 자리에서 할 수 없고 궁금하시면 하단에 있는 표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그 모멘텀이 작동하게 되게 된다 그러면 또 미증시하고 분리돼서 또 갈 수 있는 여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너무 같게 생각하지 마시고 코인은 코인대로 미증시는 미증시대로 보시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게 매칭률을 보면 지금은 뭐 많이 비슷해 보이지만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4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현재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와 코인 시장이 커플링되고 있는데 추후에는 분리될 가능성이 높고 각각 재료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코인 시장을 앞으로 움직일 또 그 모멘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관세 갈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어제 하락을 했었던 오일인데요. 그래도 오늘 현재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탄력은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현재 강보합권인 0.18% 정도 상승한 66.6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5일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10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 또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인베스팅닷컴과 같은 의견이신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지금은 좀 박스를 좀 치고 있습니다. 박스를 치고 있는데 네, 현재 단계에서 올라오면 매도를 때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잠깐 차트 볼게요. 네, 차트 보시면 지금 크게 좀 박스를 치고 있는데 그 박스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박스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68에서 66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스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건, 보시다시피, 지금 그거죠? 수렴하고 있는 단계죠?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박스가 좀 작아지고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이 수렴이 끝나고 나면 위로든 아래로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딱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어디론가 튀게 될 텐데 아마 무한정으로 밑으로 내려가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중동에서 산유국들이 이런 부분들을 뭐 간과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기네들 밥줄 떨어지는 거니까. 저는 60달러로 내려갈 거라고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60달러에서도 네, 뭐 60달러 초반 그쪽까지는 아니고 65, 66, 67 중반 정도에서 일단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당분간.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올라오게 된다면 지금 122평선 밑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거든요. 올라갔다가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네, 그리고 계속 밑에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1 이평선을 위로 올라타기 전까지 위로 올라탄다는 얘기는 올라갔다가 지지하고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근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죠. 한마디로 머리만 빼꼼 내밀고 인사하고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올라온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122평선 67달러부터 매도를 한번 쳐보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67.05 0510 정도 매도 한번 보실 걸 올라오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박스권 장세인데 수렴이 끝나면 발산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셨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가 유리하다고 보시면서 67.05나 67.10달러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드디어 3,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금 선물인데요. 최고치 경신 이후에는 현재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인 0.16% 정도 상승한 2,99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금 선물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이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9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스토캐스틱과 스토캐스틱 RSI, ATR을 제외한 모든 지표들이 다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3,000달러를 돌파했으니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챙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미 차익 실현 다 했습니다. 네. 3,000달러 올라오는데 시간 꽤 많이 걸렸죠? 네, 맞아요. 예, 네. 꽤 많이. 이렇게 차트 잠깐 볼까요? 네. 3,000달러를 턱업해두고 여기에서부터 2,975 여기서부터 계속 팔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앵커님이 3,000달러 언제 가나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꼭 3,000을 찍어야 3,000이 온 게 아닙니다. 3,000을 찍는 사람들은 우리 개미들이 마지막에 꼭 물량 그렇게 해서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3,000달러는 이미 왔습니다. 이때부터 온 거고요. 네, 온 거고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차익 실현이 있는 거죠. 현재 이대로 봉이 마감된다 그러면 뭐죠? 이브닝 스타죠. 네, 이러면 하락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못 판 사람들이 아직까지 못 판 사람들이 지금 팔고 있는 단계입니다. 차트 잠깐 볼까요? 상승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막 3,017을 그러니까 찍었는데 3,017.1달러를 찍었는데 오늘 막 3,100, 3,200, 3,300 이렇게 가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예, 여기 62평선 여기 있습니다. 여기 62평선 있는 이 자리 3,003 그리고 여기 양운 상단 이 자리가 3,006 정도 됩니다. 예,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003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3,006달러부터 일단 매도 한번 쳐 보실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앞자리가 의문이고요. 앞자리 의문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매도는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3,000달러 얘기가 제가 6개월인가 7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2,900달러 후반부터 3,000달러까지 거기 오면 차익 실현하려고 계속 노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3,000달러 찍었으니까 이제 3,100달러 갈 거야. 아닙니다. 3,000달러도 한마디로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를 가면 적어도 최소 일주일은 좀 가야지 좀 다녀야지 좀 눈에 익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집 구조도 마찬가지로 최소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 네 전에 있던 집하고 뭐 위치나 그런 것들이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같은 동 같은 단위로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럴 걸로 보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3,000달러도 올라왔으니까 사람들이 3,000달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3,000달러 찍었으니 야 이제부터 3,000달러야. 예, 그렇게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3,000달러에 덥석덥석 사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만큼은 올라올 때마다 좀 매도를 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예, 그 내용은 앞에 960대 앞자리가 양운인 의문일 경우에 한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 이게 양운으로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세를 바꾸셔야죠 당연히 네 이게 계속해서 매도만 때리고 있으면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자리라 그러면 960대 차트 이 맨 앞에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난 일목균형표 잘 몰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무료 강연 무료 공개 방송 때 오시면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와서 듣고 바로 매매할 수 있고 듣고 바로 수익 낼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보기에는 지금 선이 많아서 어려 보이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이평선이 더 어렵고 볼린저밴드가 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오셔서 들어보시고 또 배워가시고 수익 내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적어도 오늘만큼은 반등 나올 때마다 매도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앞자리가 의문으로 형성된다는 전제하에 3,003이나 3,006달러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으실 때 일목구름대를 잘 좀 마스터님께서 참고를 하시는데요. 일목균형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 알고 싶으시다면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허생 마스터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올바르게 이평선을 사용해서 매매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네,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매매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가 좋으냐 물으신다면 전 당연히 일목균형표죠. 네. 또 이평선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평선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좋으냐 그건 되게 주관적인 거고요. 네, 어떤 게 뭐 잘 맞느냐 그것도 되게 주관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봤을 때는 일목균형표로 타점 잡는 게 좀 더 디테일하고 간결하면서 되게 직관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평선 매매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MACD나 스토캐스틱을 깔아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잡는 방법입니다. 이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때 제가 가끔 설명드리거든요. 이평선 매매를 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난 이걸로 끝장 보겠다. 뭐 그러다 끝장 나신 분도 있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끝장 내보겠다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평선 매매가 간단해 보이지만 보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따져야 될 것도 많고 젓가락 두 개로 예, 매매하는 거하고 아니, 밥 먹는 거하고 젓가락하고 숟가락 포크 쓰는 거하고 다른 거죠. 예, 젓가락 숟가락 포크 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많아 보이지만 예, 국은 어떻게 먹을 거며 또 이건 뭐 단무 뭐 이렇게 달걀 같은 거 찍으면 미끄러지잖아요. 예, 젓가락으로 잡으면 그런 부분 따진다 그러면 네, 좀 도구를 많이 쓸수록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또 복잡한 부분도 있으니까 예, 보시면서 예, 일단은 예, 보도록 하시죠. 자, 그 지난달 뭐랄까? 지난달 우리가 네, 3패로 마감했습니다. 네, 1월 달은 4패지만 모두가 다 수익 마감하고 있고요. 매달 수익 마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승률은 상당히 좋고 타점 성공률도 되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평선 매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씁니다. 5, 22평선 매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 분명히 말씀드렸죠. 62평 하나 끼셔라. 62평 하나 끼고 안 끼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다가 말고 방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근데 62평선을 왜 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또 설명하기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보신 분이 계시니까요. 예, 온라인 그 무료 강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끼고 안 끼고에 따라서 매매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MACD하고 스토캐스틱 많이들 좋아하시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62평선을 껴야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왼쪽하고 오른쪽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여기는 올라가다가 꼬꾸라졌고요. 그렇죠? 여기는 올라가다 꼬꾸라지면 이 두 번째는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차트니까 올라갔는데 여기서 못 올라간 이유가 뭐죠? 62평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넣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나머지 이유는 MACD에 관련된 거니까 일단 생략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뭐 각도가 낮아서 이 각도나 이 각도는 그렇게 차이도 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힘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62평선 넘었냐 안 넘었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MACD를 보시면 이게 영선 위로 올라갔냐 예, 올라가지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결국은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똑같은 차트니까 여기서는 영선을 못 넘어갔죠. 예, 시그널선 말하는 겁니다. 시그널 파란색 시그널선 예, 여기 넘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밑에 MACD를 깔았으면 MACD를 깐 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골든 크로스 나면 들어가고 데드 크로스 나면 예, 매도 치고 골든 크로스 나면 매수 받고 예, 그러다 결국 왔다 갔다 하다가 다 털리죠. 계좌가 박살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또 여기 보시면 스토캐스틱을 깔았으니까 여기서 매도를 치시겠죠? 우리 배웠죠? 스토캐스틱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러면 수익을 주다 말죠? 네, 과매수를 이탈할 때 매도를 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얘대로 따로 논단 말이에요. 따로. 되게 웃기죠? 여기서는 지금 매수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매도를 쳐요. 예, 그리고 또 들어갈 때 여기서 매도를 치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수익을 언제 내는 건가요? 이거 추세는 위로 가고 있는데 수익은 도대체 언제 내고 있는 건가요?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두 가지를 스토캐스틱 사용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과매수를 이탈할 때 매도를 치는 거고 과매도를 이탈할 때 매수를 받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받는 건데 이게 하나가 있고 원래 오리지널은 뭐였냐면 여기죠. 과매수를 진입할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예, 그때 힘이 제일 좋아요. 이제 그때 만약 골든 크로스가 난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MACD 골든 크로스 영선 위로 올라간다. 예, 그때 원래 매수를 진입하는 거예요. 영선 위를 넘어갈 때는 원래 매수를 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 스토캐스틱으로 더 확신을 갖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서 영선 밑으로 내려간다. 예,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도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과매도를 진입할 때를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그때가 힘이 가장 좋아요. 힘 떨어질 때가 언제냐? 과매도를 이탈할 때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매수를 이탈할 때 밑으로 내려올 때 그때 매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힘 떨어지니까. 하지만 이게 있죠. 퐁당퐁당 예, 이제 시장에 돌을 던지면 우리는 여기서 계속 예, 매도 치다가 그 돌에 맞아 죽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야, 62평선 일단은 깔고요. 62평선 넘어갈 때 이때 예, 무조건 뭐죠? MACD는 영선을 넘어갑니다. 근데 밑을 보셔야죠. 밑을 봤을 때 과매수 진입을 하네. 과매수 진입할 때가 언제라고 그러지? 힘이 가장 셀 때.
네, 그러면 이때 이 과매수를 이탈할 때 나와야 되냐? 그러니까 과열 구간을 이탈할 때 나와야 되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토캐스틱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이 주기가 빨라요. 그래서 안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MACD 쪽에서 빨간 선이 MACD 선이거든요. 이게 되게 민감해요. 얘가 촐랑대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네, 우리 파랑이 시그널 선은 묵직하게 올라갔습니다. 묵직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묵직하게 그러다가 이 부분에 떨어집니다. 함께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함께 떨어집니다. 파란색이 꺾이는 거죠. 꺾일 때 이때 과매수를 같이 이탈하고 있으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차트, 맞는 그림을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차트에 MACD와 그다음에 스토캐스틱을 설치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영선 밑으로 내려갈 때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매도를 들어가시는 건데요. 매도를 들어가시는데 중요한 건 밑에를 보시라 그랬죠? 60평선을 뚫고 내려갈 때 MACD 시그널선이 MACD 영선을 밑으로 관통할 때 매도를 들어가시는 건데 마찬가지로 과매도를 진입할 때 이때 매도를 치시는 거고 이제 반대로 보죠. 시그널선 파란색 선이 이렇게 해서 들려서 올라올 때입니다. 올라올 때 정리라는 거죠. 그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스토캐스틱도 과매도를 이탈하는 거죠. 그때 정리하는 겁니다. 힘 떨어졌으니까. 그럼 여기서 추세가 반전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와요. 뭐냐면 여기서 매수 잡아도 되나요? 안 된다고요. 매수는 어떻게 해요? 영선 위로 올라갈 때 그때 스토캐스틱 과매수 진입할 때 이 부분에서 들어가시라고 그랬고 네, 매도는 영선 밑으로 내려갈 때 스토캐스틱 과매도를 진입할 때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기준만 갖고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만약 이거 없이 그냥 이 젓가락 두 개로만 매매하신다면 네, 여러분은 국도 못 드시고 미끄러운 거 아무것도 못 드세요.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좌가 손실나기 일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은 여기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마저 다 해드리고 있고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궁금하신 건 어떤 걸 물어보셔도 대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 보는 법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일목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타점 어떻게 잡는지 물어보시면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참고하셔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